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저임금 오르고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알바 차이도 줄고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최저임금 이제 우리나라가 낮다고 볼 수 없죠. 올해 기준 정확히 최저시급은 1320원입니다. 작년이 10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90원, 대략 한 300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니죠.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시급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것도 다 올라갑니다. 일단 시급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고, 그리고 각종 세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가격 올라가고 배달 요금 올라갑니다. 그 말인 즉슨 음식 가격이 이제 1,00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내가 국밥을 한 11,000원 주고 먹었어요. 그럼 올해는 12,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치킨도 내가 작년에 한 23,000원 주고 먹었어. 그러면 24,000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배달 요금 있잖아. 배달 요금도 올라갑니다. 한 500원 정도. 그럼 한 음식 가격으로 한 1,500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태까지 식 올라가면 음식 가격, 배달 요금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어. 한 번도 같이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항상 뭐 원자재가 뭐 물가 상승 핑계로 프랜차이즈에서 음식 가격 다 올리죠. 그럼 다 오를 겁니다. 치킨, 피자, 뭐 빵, 커피 다 올라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지갑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사 먹겠습니까? 좀 덜 사 먹겠습니까? 덜 사 먹겠죠,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매출이 줄겠죠. 뭐 배달도 줄 테고,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줄 테고. 왜냐 요즘에 사람들이 좀 부담 느끼는 게 뭐예요? 바로 음식 가격이야. 음식 가격. 이젠 사람들이 음식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비싸다 그래. 근데 문제는 내 호주머니가 사정이 안 좋아요.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면 뭐 배달 음식 비싸도 사 먹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지갑이 얇아지고 돈 나갈 곳은 많고 모아둔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음식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점점 덜 사 먹거나 안 사 먹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달 횟수도 좀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매출 올리기 상당히 힘들겠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가 올라가면 뭐 월세나 이제 가게세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적게 쓰겠죠. 적게 쓰거나 안 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작년에도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점점 더 구하기 힘들겠죠. 왜냐?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그만큼 줄 거니까. 아니 장사가 잘 돼야 바빠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바쁜 가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바쁜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한가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보면 음식 장사도 장사 안 되니까 일찍 문 닫는 곳도 많아요 이게. 어차피 늦게까지 열어봐야 사람들 안 오는데 그냥 전기세 아까우니까 그냥 일찍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일찍 문 닫고 이제 배달 뛴다거나.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최저임금 오르면 딱히 뭐 혜택 받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이제 아르바이트 단수 일자리 구하기 점점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수 일자리가 대부분 시급제입니다. 시급제. 쿠팡도 시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더 올라간다는 거야. 쿠팡도 요즘 사정 안 좋잖아요. 와우 회원 대량 이탈하면서 안 좋은데 근데 쿠팡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쿠팡도 이제 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적게 쓰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쿠팡 구하기 많이 힘든 겁니다. 앞으로 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쿠팡도 요즘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점점 자동화 시설이 들어온대요, 라인에.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그 뉴스에 보시면 저기 어디더라?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쿠팡 물류센터 큰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대구 구지 물류센터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커요. 아니 택배 허브 중에 가장 큰 곳입니다. 저기 뭐야 옥천보다 더 커. 예, 국내 택배 시설 중에서는. 근데 거기 보면 로봇이 분류를 합니다. 유튜브에 있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봇이 직접 받아서 토스를 해. 그럼 보면 좀 무섭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로봇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 몇백 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 이게. 택배를. 그럼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겠지.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사람을 적게 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불경기인데 최저시급이 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런 단수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수 일자리.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시급만 오는 게 아니라 시급제로 먹고 사신 분들 입지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시급제 일자리로 먹고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한 절반 넘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경비 청소도 시급제입니다. 시설 관리도 시급제예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을 예전보다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가야 돼. 아니면 사람 뽑아도 그 자리가 비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럼 그만큼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 구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를 때 했던 말들 중 알바 시급 못 주면 망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알바 시급도 사장목도 줄어 현실이 되어가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지금은 급격히 오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급격히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18년, 2019년입니다. 정확하게. 2017년까지만 해도 시급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어요. 2017년 시급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6,4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쁘지 않았어. 근데 1년 뒤에 이 시급의 대격변이 일어나죠. 2018년에 무려 1,060원을 올랐습니다. 7,530원. 사람들은 그때 열광을 했어요. 아, 이제 아르바이트 만원 먹고 살 수 있네. 난 서민들이 참 순진한 게 뭐냐면 그런 거.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부분만 생각하고 나쁜 부분 생각하지 않아. 어떤 제도든 좋기만 한 제도는 없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법은 없어요. 무조건 100% 악법은 없습니다. 좋은 법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한쪽으로 쏠려서 법을 판단을 해. 그래서 무조건 이제 시급이 오르면 우리 이제 힘들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이게. 그래서 서민들이 뭔가 보면 이 법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해. 항상 가진 게 없고 항상 팔랑귀고 한쪽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작용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아직도 기억이 나. 2018년도 그때 막 그 최저시급 7,530원 했을 때 사람 열광했습니다. 아싸 하면서. 난 그 실제로 일터에서 봤었거든요, 여러분. 야, 이제 시급제로 먹고 살 수 있겠네. 이제 뭐 굳이 직장 안 다녀도 되겠네. 이런 말 입버릇처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2018년이 기점으로 아르바이트가 급속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급속도로. 원래 그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널리고 널렸어. 근데 2018년부터 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아니죠. 그 고용주분들이 이제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을 적게 뽑는 거예요. 근무 시간 단축하고 원래 7,532년까지는 근무 시간 단축이 없었어요, 여러분. 막 주휴시간 안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없었어요. 그냥 주휴수당 주고 사람 썼습니다. 시급이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2018년이 기점으로 좀 고용주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인건비 비중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확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죠. 사람은 적게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바 자리가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많이 올랐어요. 8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무려 1880원 오른 거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에 8350원 됐습니다.
그렇게 2번 크게 오르니까 정말 알바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 그러다가 채용까지 온 거죠. 이제 1320원. 그러니까 불과 한 7년 사이에 거의 한 4,000원도 오른 겁니다. 4,000원도. 평균적으로 보자면. 나 8년 사이에 한 4,000원 되겠네. 거의 4,000원 가까이 올랐네.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급이 많이 오른 나라가 있을까?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8년간 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많이 변화했죠. 일단 단순 일자리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이제 아르바이트도 개나 소나 다 뽑지 않습니다. 일 좀 할 줄 알고 경력 있는 사람 뽑게 돼. 그래서 뭐 일을 안 해봤다거나 나이만 찼다거나 이쪽에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도 많거든. 예, 그냥 간단하게 일자리도 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데 막상 그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게 돼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단순한 일자리가 자리가 좁아지면서 이제 누구한테나 기회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억나네요.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를 때, 그때가 2018년, 2019년이니까 기억납니다. 알바 시급 못 주면 망해야 한다. 근데 알바 시급 못 준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 진짜 망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 고용주가 많은 경우 있지만 고용주보다 그런 아르바이트가 간절한 사람이 망하는 거야, 이게. 왜냐, 지금 아르바이트가 간절한 사람들은 대체로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르바이트마저 못 구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보면 뭐 사업하신 분들, 뭐 자영업 하신 분들도 점점 사람 안 쓰려고 그래. 어차피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말 아르바이트 간절한 사람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떡할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알바자리 줄 테고 단순 일자리도 이 자리가 줄 텐데 어떡하실 겁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점점 자리가 협소해질 거예요. 장단컨대 여기서 물가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또 소비를 적게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자영업 중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도 많이 생기겠죠.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소비를 못해요. 지금 뭐 500원, 1000원 오르는 거 예민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작년만큼 소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자영업 중에 못 버티고 폐업하는 가게 생기겠죠. 그런 가게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단순 일자리 같은 것도 준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생각보다 단순 일자리마저 아쉬울 정도로 지금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제 능력이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살기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